국장하지 말아라.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국장은 손실만 안긴다. 미장은 세금만 안기고. 근데 세금을 내고 수익을 내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수주에다가 목표 주가 상향 때렸는데 급락하는 건 또 뭐야? 거기다 또 이슈가 생겼어요. 원전주 얘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투자자들이 당황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 제외하고 일단 들어보세요. 체코 원전 수주 확정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가는 장 초반에 살짝 오르다가 일제히 하락합니다. 또 급락으로 바뀌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날 주가 하락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개인이 351억 원, 이거 두산에너 기준이에요. 외국인이 233억 원, 기관이 91억 원 팔았습니다.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91억, 보험이 5억, 투신이 21억, 사모펀드가 20억. 죄다 내다 판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두산에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한전기술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BHI도 그렇고. 수주 소식이 전해진 날 오히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재료 확정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K 주식시장에선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해요. 최근 급하게 올라온 만큼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잖아요. 최종 선정 소식이 나오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다. 셀 온 현상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40% 올랐습니다. 한전기술이 36%, 우리기술도 30% 올랐어요.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확정이 되면서 셀온이 나왔다. 그래서 실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 두산에너를 비롯해서 한전기술, 우리기술, 서전기술, 그다음 BHI, 한전, KPS 다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주 확정에 뭐가 나왔냐면 증권사 리포트까지 이날 정해진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그냥 수주 확정됐는데 셀 온 현상에 의해서 재료 확정에 의해서 실적 잘 나왔는데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내가 이해를 한다라는 건데 리포트가 나왔다고.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고무시켰어요.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 프리장에서는 두산에너가 6.51, 한전기술이 11% 올라갔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개인들이 지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라도 담아야지 그러면서 한 6% 올라가도 그냥 추격 매수를 했단 말이죠. 왜? 목표 주가 상향까지 지금 떴으니까. 요 뭐라고 떴냐면은 대신증권에서 두산에너 미국 가스터빈 수주 기대한다, 목표가 올린다. 대신증권이 올해 1분기 시장이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두산에너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1분기 실적은 별로였지만 2분기부터 개선이 된다. 가스터빈 공급 부족으로 얘네들이 지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SMR 주기 그 수주 본격화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올해 하반기 가스터빈 수주 금액이 실적 추정치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10% 상향 조정했어요. 이 외에도 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였다니까요. 하나증권도 두산에너빌리티 점진적인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거기다가 수주까지 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풀이장에서 따라간다고요. 근데 하필 수주 확정 소식이랑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렸는데 쌍끌이 매도로 때려버린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당했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장기적 측면을 보자면은 이날 하루 하락을 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난 1년 보고 들어왔어. 그리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 어차피 올라갈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투자한 시기가 다르고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쓰임의 용처가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만 쓰겠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3개월만 쓰겠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만 보고 들어온 건 아닌데 최근에 샀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니까 막 아침에 좋아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놓고 심지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선 지금 패대기 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자주 있던 일입니다, 국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당일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보면서 짜증이 안 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수주 소식이 전해진 상황 속에 목표 주가 상향의 소식이 전한 주체들이 매도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 하우스에서 좋다 그래놓고 하우스에서 매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국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누군가에게는 조정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당일 금요일의 하락을 제외하면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인 답답함, 그리고 이게 실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가 금요일날 뺄라고 했는데 라고 진짜 계획을 세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짜증날 수 있다는 거죠. 일각에선 이게 뭐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성과 관련된 변수는 향후에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저녁에 있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의 것들이에요. 이거 좀 시계열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 하락이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이 어젯밤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목표 주가 올려버리고 지들이 막 고무시켜놓고선 지금 패대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 리포트 이후에 매도를 하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업황 본질을 좀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와는 별도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젯밤에 체코원전 신규건설 사업 본계약 서명 중지 결정에 발표하면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 사업 간의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이건 단기 악재입니다. 체코 브로노 법원이 서명을 차단했어요. 서명하지 마라고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쟁보호청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회사 그러니까 EDF라고 있어요. 프랑스 전력회사. 얘네들이 소송을 건 건데 얘네들이 소송을 건 거를 일단은 받아준 거예요. 프랑스에서 소송을 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에다가 사인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특히 경쟁보호청이, 그러니까 체코 경쟁보호청이 입찰 절차에 대해 이의 처리를 하는 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약간은 발목 잡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 차관 해갖고 막 지금 도착 전에 본 계약 체결이 어려워져 그냥 돌아오게 생겼어요. 이번 체코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수원은 현재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고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에 따른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근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거는 지난달 24일에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수원의 우선 협력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바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UOHS가 반독점 사무소잖아요. 반독점 사무소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입찰에 대해서 제기한 항의를 기각한 자체 결정을 고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UOHS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건은 절차상의 결정이고 법원이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보여주는 건 아니고 우리의 결정, 한마디로 체코 쪽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고 전한 거예요. 체코 전력공사 역시 입찰 조건에서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한수원이 EDF보다 유리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체코 전력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EDF에다가 한마디로 프랑스가 발목 잡은 게 확인되면 프랑스한테 손배 처리한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원전주의 장기적 가치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단기적으로 발목이 잡혀갖고 사인을 이번에 못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이고 향후의 측면이고 지금 당장 오늘을 바라보고 단기적인 투심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도 EU 국가잖아요. 체코도 EU 국가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영내의 그런 논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거하고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투심하고 단기적인 투심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나올 만한 단기 투심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